녹화 좀 할게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다른 기수와는 다르게 1대1 코칭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여러분의 블로그를 다 들어가가지고 글을 다 읽고 다 코멘트를 달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가 없으시면은 저가 아마 매우 힘들 겁니다. 왜냐면 맨날 똑같은 말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하셔가지고 이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수정 안 하시냐.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은 글자에 보이시나요? 네. 이게 최대한인 것 같은데. 작성 방법. 이거. 운영 목적은 대부분이 아마 수익화 있을 것 같은데. 수익화에서도, 또 아까 어제는 또 종예집님 같은 경우는 브랜딩 분야를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웰스님도 마찬가지고, 사무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블로그의 성장도 당연히 글 쓰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거를 통한, 내가 어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홍보라던가, 그런 것들이 중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영 목적이 모두가 아마 다를 거예요. 그 운영 목적을, 자기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화 방법은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애드포스트, 그 다음에 뭐 제휴 및 광고 수익, 뭐 레퍼럴, 그 다음에 광고 효과, 이렇게 한 가지가 뭐였더라? 아무튼 그렇게 블로그 대행,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 수익화 방법이 5가지가, 5가지를 고려하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그거를 알아야 향후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머릿속에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애드포스트가 가장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건 체험단이랑 그런 거 수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1일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이거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퍼펙트하게 숙달을 하고 할 이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퀴즈? 원희님, C랭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말씀하시기로 신뢰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블로그의 C랭크는 블로그의 신뢰도, 블로그의 흔히 말하는 블로그 지수라고 표현하는 것들. 내 블로그가 전문적인 주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활동성이 좋게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서 이 사람의 블로그에서 나오는 글은 좋은 글이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요소, 그 점수, 그게 C랭크라고 했었죠. 다이아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쓴 글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좋게 잘 소비를 해주느냐에 대한 그 점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 플러스는 그냥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자면 다이아 플러스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렸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그것도 썼는데 LG U 플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영어 알파벳 LG로 검색하는 것도 있고요. 알파벳 대문자 LG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소문자 LG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그냥 LG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본문에 내가 쓸 때도 한글 LG, 대문자 LG, 소문자 LG를 종합적으로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해줘야 됩니다. 사용해주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다이아 플러스였고요. 지식 스니펫은 구조화된 거 이야기 드렸죠. 구조화된 글쓰기를 좋아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글을 좋아하니까 글자 수가 좀 많은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아우라라는 그런 그 로직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그 구조화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인용구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인용구 쓰고 내용이 나오고 이게 구조화거든요. 인용구 내용, 인용구 내용, 인용구 내용 또는 그림 내용, 그림 내용, 그림 내용 또는 뭐 표 내용, 표 내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으면은 지식 스니펫이 좀 더 그 긁어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원하니까 글자 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쓰면은 지식 스니펫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렸었고요. 스마트 블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블럭은 어떤 키워드로 탐색형 검색자들, 그러니까 특정 정답을 원하는 검색자가 아니라 탐색형 검색자들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스마트 블록 자체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일 수 있으니 그 거기서 키워드를 또 뽑아가지고도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막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가 머릿속으로는 어렴풋이 개념적으로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랑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목표를 입력해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목표는 그 스프레드 시트 보면은 여기 목표를 제가 넣어놨어요.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2주간의 달성할 목표를 적는 겁니다. 2주간의 달성할 목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블랙키 순위나 방문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이유수 이런 거 있죠. 이유수 아니면은 이 네 가지 요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제가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1일 포스팅을 지금 그냥 2주 동안 하잖아요. 2주 동안 하는데 나는 매일 글을 2개 쓰겠다. 이런 거면 나는 1일 2포스팅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적는 이유는 이거를 계속 적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체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자기의 그 수치를 적어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적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의 변화를 계속 자기가 체크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적으면서 이제 목표를 한 번씩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거 목표한 바를 1일 이 포스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내 목표가 이거였지 나 지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자극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좀 신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다 목표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여기다가 꼭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태그라는 게 있어요. 메타 태그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와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운동 인증 이런 거 하면 오하운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이 어떤 거에 관련된 글이다라는 걸 해시태그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야?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메타 태그라고 하거든요. 메타 태그. 이 블로그의 정체성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요소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블로그명, 블로그 이름이랑 프로필 요거 2개가 주고요. 거기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카테고리 이런 것들 그리고 글의 비중 이런 것들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메타 태그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이름이랑 그 프로필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들 해요. 이건 좀 약간 내피셜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제가 어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야기 드리는 거라서 이건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고요. 내피셜인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 사람의 블로그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제가 경제 블로그잖아요. 경제 블로그면은 예를 들면 그 블로그 이름에 경제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얘는 경제 블로그구나라고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필에도 경제에 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 투자, 재테크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이 블로그는 경제 블로그이다라는 그 분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태그를 고민을 해보시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봤을 때도
본인의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내 블로그의 이름과 나의 닉네임이나 그다음에 그 프로필 설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정답일 필요는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걸 고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고민을 꼭 해보고 적용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편집도 일단은 블로그 자체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죠. 블로그 자체에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게시판별로 카테고리를 또 설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블로그 정보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내 블로그 주제가 있죠. 내 블로그 주제를 내 주제는 뭡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C랭크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블로그 주제를.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글 관리에 가보면 이제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니? 저기서도 있었을 건데 생각이 안 나네요.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구나. 블로그.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공직을 이 게시판마다 다 특징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리빌딩이 자유에 있는 경제 용어 이런 것들은 다 비즈니스 경제로 애초에 주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 운동에 관련된 부분은 건강의학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인드는 일상생각, 독서는 비즈니스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의 주제에 맞는 게시판이 많은 게 당연히 좋겠죠.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메인 주제는 그 주제 분류를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글 하나를 발행할 때 내 블로그가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내가 이 글을 게시하는 게시판이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내가 현재 발행하는 글 자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세 가지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이게 하나로 일치화되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 카테고리를 편집을 하실 좀 일부 편집을 하셔야 될 소요가 있을 건데 카테고리 편집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거 주제를 다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 카테고리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블로그가 나락갔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들리곤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예를 들면 이 카테고리가 지금 경제 공부라는 경제 용어라는 카테고리가 비즈니스 경제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수정을 하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경제 관련된 글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름 바꿔놓고 이게 이 주제인 줄 알고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거를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게시판의 주제가 다른 주제야 라고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경제 카테고리에 있었던 경제 글이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경제 글인데 카테고리에 갑자기 막 육아 결혼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막 이제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C랭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C랭크가 주제별로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그럼 근데 이 C랭크가 주제별로 쌓이는 게 어느 수준에서 쌓이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글의 주제가 경제 비즈니스면은 이거를 경제 비즈니스 주제로 C랭크를 쌓아주는 거냐, 아니면은 카테고리가 그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경제 카테고리를 뭐 해주는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하나로 다 통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 자체에 대한 카테고리 이게 일치화되면 좋은 건데, 혹시 카테고리를 편집하다가 그것들이 뒤죽박죽 섞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방 블로그를 추가를 했는가? 그 모방 블로그를 추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그 모방 블로그들이 정답 문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문서와 비슷하게 글을 쓰면 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내가 모방할 블로그들을 찾아가지고 이유 추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인플루언서 검색이라고 들어가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돼요. 인플루언서 검색하면 인플루언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주제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패션이다. 여기가 뭐야 이게 좀 변했네요. 여기가 아니네.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이건데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언제 바뀌었지? IP 아닌데?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서 이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즐겨찾기를 해놔가지고 인플루언서 검색이 맞았을 텐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인 것 같네요. 인플루언서 센터. 아니네. 여기다. 인플루언서 홈? 좀 화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 자꾸 뭔가 좀 죄송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인플루언서 여기 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예를 들면 경제 비즈니스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순위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에서는 세리나가 1등, 엔돌핀이 2등, 그 사람이 3등, 운동원 디자이너가 4등, 알프가 5등 이렇다는 거죠. 이게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상위에 있는 블로거들을 이렇게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들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웃을 추가하고 이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글을 어떤 양식으로 쓰는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분은 예를 들면 헬스 단백질 보충제 효과 이런 거 쓰는구나. 이분 처음에 이렇게 인용구를 써가지고 하네.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넣는구나. 글자는 이렇게 쓰는구나. 사진 또 이렇게 넣고 글자, 사진, 글자 이런 식으로 넣네. 보는 거죠, 쭉. 이렇게 쓰는구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동영상도 넣네. 동영상도 마지막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링크도 이건 광고받은 글이구나. 링크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또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보고요. 이걸 쭉 읽어보다 보면은 자기의 스타일과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그러니까 블로거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거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블로거들이거든요. 근데 또 내가 쓰는 얘네들 거를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성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을 추가를 해보고 이 중에서 나랑 성향이 비슷한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 글 쓰는 인용구라던가 뭐 그림을 넣고 그림을 어디에 넣고 그다음에 동영상은 어디쯤에 넣고 맛집 리뷰 이런 거면은 그 메인 그 정보들은 어디에 넣고 구체적인 정보들은 어디에 넣고 이런 것들을 위치까지 다 해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돼요. 모방 블로거들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건 먼저 한 10명 정도를 추천드려요. 5명에서 10명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글감을 풍부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글감을.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글감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3가지 방법 이야기 드렸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책을 사는 거. 그다음에 뉴스를 구독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웰시님 같은 경우는 건강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쓰신다고 하면은 하이닥이라던가 코미디닷컴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런 사이트들을 추가해 놓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찾아가 가지고 바로바로 그 정보를 캐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키워드 분석은 이런 이제 소재를 그렇게 해서 소재 풀을 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되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서점에 그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서점에 가서 내가 참고할 만한 서적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키워드 풀을 늘리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분석.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 분석을 내가 실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제목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목을 내가 짓는 방법들이 익숙해져 있는가? 이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보시고 제가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거기다 코칭을 하면서 제목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계속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뭐냐 개선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포스팅 작성 시간은 아까 한번 이야기 드렸죠. 밤 늦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글을 발행하는 시간, 내 블로그의 그 통계를 분석해 보면 사람들이 언제 많이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발행 시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웃들이에요. 이웃들. 그러니까 검색에 의한 것들은 상위 노출이 돼 있으면 언제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들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 언제 시간대인지를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발행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로 이웃을 하루에 내가 이제 꾸준히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서로의 신청을 언제 할 거냐, 이것도. 아니면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화장실 가가지고, 뭐, 똥을, 대변을 볼 때라도 내가 10명한테라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짜투리 시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신청하는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가용하다고 하면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30분 딱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100명한테 바로 신청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 반말을 할 건지 합조체를 할 건지 아니면 헤어체를 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 정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의 관점이 중요하냐면, 이게 쓰다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네이버가 광고글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네이버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예를 들면 반말을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글만 존댓말로 쓰고 그 글이 링크가 이제 아웃링크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링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광고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뒤죽박죽 막 쓰고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관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성 글 쓸 때 반말로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반말로 쓰면은 저의 의견이 더 훨씬 좀 약간 잘 개진이 되더라고요. 존댓말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는 반말로 쓰고 있는데 했습니다라고 쓰셔도 되고 했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이런 것들도 사소한 요소이긴 한데 이것도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좌측 정렬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PC 화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길게 보이고요.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좁게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문단과 문단을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모바일에서 봤을 때도 좀 답답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렬을 하면은 이 글의 그 무게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션 블로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아마 가운데 정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그 주제랑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경제 분야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길게 늘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학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길게 늘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방 블로거들을 한 10개 정도를 내가 딱 해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 블로거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감을 딱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좀 감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링크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었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과 관련이 있는 글을 내가 예전에 쓴 적이 있다라면은 그 글을 링크로 달아줘가지고 일종의 거미줄 전략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이 내 글을 많이 읽게 만들고 이 기여 점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글 자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그거를 글 플로우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여기에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 글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넣습니다. 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는 비혼 관련된 거 이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링크를 안 넣었던 거고요. 예전에 썼던 글과 비슷한 글이라면 링크를 넣어줍니다. 그런 활동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은 아까 보여드렸었죠. 자기가 이제 인용구라던가 글자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만 이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할 때마다 막 세팅해가지고 글자 크기 정렬하고 막 색깔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애초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미리 저장을 해놓고
쓸 때마다 바로바로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자는 겁니다. 이건 한번 정하면 꾸준히 이제 가기 때문에 한번 정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되는데 이걸 쓰고 안 쓰고는 채 1분도 시간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강했어가지고 저는 이미지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게 글 하나 쓸 때 이미지를 이렇게 다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좀 내려놨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사진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로 내가 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거기에서 좀 약간 변화를 주는 형태 그 정도로만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 네이버에 있는 글감을 써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뭐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캡처를 하는데 그 유사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든가. 그러니까 나는 저작권 리스크를 전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아까 네이버에 있는 글감은 그냥 넣으면 출처까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 리스크 없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썸네일도 그 원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썸네일이 깔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썸네일도 누군가 내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깔끔하고 되게 전문성 있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그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희님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확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옷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통일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이 사람은 그냥 패션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구나. 이 패션 옷에 대한 이런 리뷰, 이게 이 옷에 대한 리뷰인가 보다. 이렇게 딱 확실히 이게 각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썸네일을 통일시켜 주는 거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썸네일을 활용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파워포인트 이거 말씀드렸죠. 저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글자만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썸네일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나 뭐 캔바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가지고도 아주 쉽게 이런 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썸네일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앤서포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앤서포터 그 블로그 글쓰기 할 때 상단에 뜨는 거 확장 프로그램 여기 네이버에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시고 그럼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웹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앤서포터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리뷰원즈 앤서포터라고.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지금 전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고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켜시면은 나중에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 그 좌측 상단에 글자 수가 표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발행 시간은 발행 시간이 아까도 있지 않았었나? 안 했습니다. 발행 시간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이 또 검색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검색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블로그,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도 티스토리 블로그 쓰는 글들이 막 검색에 노출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서도 검색을 하다 보면 네이버에 있는 글들이 검색되곤 하거든요. 구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검색 등록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 글들이 구글이랑 다음이랑 이런 웹사이트에 그 로봇들이 있어요. 로봇. 이 글들을 긁어오는 로봇이 있어요.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퀴로 긁어온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크롤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의 로봇이 네이버의 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서 걔네들이 검색했을 때 그 결과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 등록을 해놓으면은 내 글이 구글에서도 검색이 돼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검색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등록하는 게 복잡하진 않은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 블로그에 검색 등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직접 다 해드려야 하는 검색 등록 이렇게 해보시면 검색 등록하기 있죠. 구글 다음 줌핑 등. 그걸 보시면 여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거를 글 검색하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통계 활용하는 거는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유입 분석을 대부분 많이 봐요. 통계에 들어와가지고 유입 분석을 들어가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글들의 현황을 보려면은 여기서 보면 모바일 통합 검색 PC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내일배움 카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로페이 분양가 상한제 이런 키워드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의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월간 주간 단위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월간으로 보면은 월간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작년 12월 한 달간에 검색 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뭘로 들어왔냐? 개별 서비스로 제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별 서비스에 상식 퀴즈, 제로페이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 방문자 수가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썼던 글이 뭐가 노출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어젠가 키워드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키워드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전에 노출시켰던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많이 됐었지?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 월간 데이터를 보면서 넘겨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데이터를 못 불러오네요. 11월에는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구나. 그래서 좀 목록을 보다 보면은, 그래, 맞아. 이 글이 내 블로그 방문자를 많이 봤었지. 근데 옛날에 쓰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써야겠다. 그러면은 방문자가 한 50명 정도, 하루 일방문자가 50명 정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균 사용 시간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데, 유의미한 것들이 뭐냐면은 평균 사용 시간 유의미합니다. 제 평균 사용 시간이 5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랑입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이 평균 사용 시간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평균 사용 시간이 내가, 한 3분, 이게 또 그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해요. 분야마다 좀 평균 사용 시간이 다 다른데, 이 평균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게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글 하나를 보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글을 처음부터 딱 읽기 시작해가지고 아웃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아웃하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이 아웃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소비를 해준 거니까 다이아를 오지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균 사용 시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계를 활용하시면 되고, 아까 이웃, 발행 시간 이런 거는 시간대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시간대 분석이 있고 시간대별 조회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경제 블로거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경제 블로거들은 오전 10시, 9시 주식시장 개장한 9시, 10시 이때가 가장 많고 점심시간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후에 많아졌다가 또 저녁 시간 떨어졌다가 그 저녁 시간 또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마 근데 대부분 비슷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하루에 방문자 수가 좀 많은 걸 이용하려면은 한 8시나 9시 정도에 글을 발행해 놓으면은 하루에 이 사이클을 타면서 이 한 사이클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오전 중에 발행하시는 것이 그 발행 당시에 펌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설명드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수준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1, 2, 3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희님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오늘까지 해서 강의가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 강의가 이제 끝났으니까 물론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질문이랑 이런 것들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블럼의 유키 게시판 있잖아요. 블럼의 유키 게시판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질문,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이의 집님이 질문이나 자기의 고민거리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답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체킹을 제가 해 나가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차피 일요일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미팅이 한 번 더 있어요. 줌 미팅. 일요일 저녁 저녁 9시에 미팅 한 번 더 합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 출발합니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일종의 선포식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카페에다가 이제 오늘 글 썼다라는 걸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시트랑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진행된 경과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매일 아침에 제가 거기다가 이제 어제 작성한 글에 대한 결과값, 코멘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블로그를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다가 이제 제가 사전에 공지 드렸던 듯이 지금 1대1 코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대1 코칭을 통해서 본인 블로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원래는 필수였는데 지금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엑스퍼트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1대1 결제를 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은 이거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1대1로 한번 제가 블로그 분석하고 코칭을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다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3일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렇게 2시간씩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블로그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글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큰 방향성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고 또 채팅방이랑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혜님 마지막으로 네, 종혜님 질문하세요.
저희 노메세드님이나 아까 원희님 거 보니까 네. 이미지를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배치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거는 좋고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미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적인 아름다움을 좀 약간 더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브랜딩 블로그로 운영을 한다. 이 사무장님 거를 또 한번 보시면은 또 이게 브랜딩 블로그가 어떤 느낌인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잠도 넘어가지고. 사무장님 블로그가 이렇거든요. 완전히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이제 여기 이렇게 아니, 공유가 안 돼서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면은 이게 사무장님 블로그거든요. 사무장님 블로그는 이렇게 지금 완전 홈페이지형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이 블로그는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효과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도 있으시고. 그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 이거 어디 외주 주시고 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크몽에 이렇게 막 디자인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좋죠. 내가 브랜딩 블로그나 이런 걸로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근데 내가 뭐 검색 노출이나 이런 것들만 상위 노출만 시키고 이런 걸로 위주로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욕심이 좀 있으시면 이런 것도 하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그 썸네일을 그 원인처럼 또 한 김에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원희님처럼 하려고 하면은 그 카테고리 선택할 때 그걸로 하면 되거든요. 앨범용으로 선택하면 돼요. 카테고리 선택할 때. 여기서 카테고리 편집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앨범용으로 선택하면은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럼 썸네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혜진님. 아,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기 아까 주제 분류 있는데 주제 분류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C랭크가 쌓이는 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글을 비즈니스 경제 글로 발행하면 이게 비즈니스 경제의 C랭크가 쌓이는 거냐? 아니면 카테고리에 그거를 이게 막 일상 생각 글인데 카테고리에 비즈니스 경제 카테고리 그 게시판에 넣어놓으면 이게 경제 비즈니스로 쌓이는 거냐?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분야로 통일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근데 꼭 일치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이버 또 그 키워드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 통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마지막이라서 네. 질문이 많은데 아까 그럼 노메세드님 아까 홈페이지 블로그 보면은 위에서 블로그도 있고 옆에 또 뭐가 있고 그런 식으로 네. 보이는데 잠시만요. 대블로그요? 아니,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이 안 보여서 아, 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아 네네네 요거는 그 블로그 이거 편집 관리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관리해서 이런 것들 제가 매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꾸미기 설정 아니고 기본 설정에서 68개가 딱 맞아. 잠시만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 어디더라?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에서 상단 메뉴 지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것들 내가 내 메뉴 게시판 중에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거기 들어갑니다. 예를 저 같은 경우 공지, 블로그 정보, 카카오뷰, 지식 마케팅 이렇게 돼 있죠. 제 거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위에 그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네, 그렇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혹시 또 이거 또 듣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오늘도 또
2시간이 지났네요. 11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가지고 강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 또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뵐게요. 일요일 저녁 9시. 네. 그때는 오래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